는 정말로 늘어날까?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울시 인구 추이부터 보겠습니다. 자, 2012년에 1003만이었던 인구수는 현재 968만으로 대략 한 35만 정도의 인구가 감소를 했습니다. 자, 이것이 많다고 하면 많고 적을다면 적은 건데 한 1년에 7만 가구 정도 계속 감소하는 추이가 나와요. 그래서 5년 정도면 웬만한 구 하나가 인구가 지금 줄어드는 정도로 인구 감소하는 구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서 서울 아파트 집값이 왜 비싼가? 자, 이런 의문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건데, 지금 서울 집값은 이제 그 전에 이제 서울 지역의 이제 집 수요가 공급이 많이 원활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서울 아파트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아파트에 다 거주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파트 거주에 대한 희소성 때문에, 그리고 특히 신축 아파트에 대한 희소성이 부각되면서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이제 최근에는 그 가격 피로감을 뛰어넘어서 호가 부풀리기로 이제 가격이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었죠. 자, 그러면 도대체 서울 집값은 언제 조정이 될까? 자꾸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2012년부터 폭락한다 했는데 한 번도 안 폭락하고 계속 오르기만 하지 않았냐? 결국엔 입주 물량이 늘어나야 되는데, 자, 집값이 바로 오르는 분위기가 났다고 바로 서울 지역에 공급이 늘어나진 않아요. 재건축 재개발 사업 특성상 재건축이 먼저 진행되고 재개발이 좀 나중에 진행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공급 물량을 좀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럼 서울시 주택 준공 물량. 자, 준공이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건축 허가다. 준공, 이제 법률적인 용어로 다 완공된 건물을 이제 관할관청에서 이제 허가를 내주는 과정인데, 실질적으로 준공이 끝나야 입주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서울시 준공 물량 2015년에 7만 4천 호였고요. 2016년에 6만 7천, 2017년에 6만 2천, 2018년에 7만 4천 호였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감정원하고 국토교통부 자료 저희가 가져온 건데, 자, 생각보다 적지는 않아요. 생각보다 많이 공급이 됐네. 그 이유는 실제적으로 아파트가 아니라 이제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 그리고 뭐 이제 뭐 다세대 다가구 같은 다양한 형태의 주택이 공급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아파트는 얼마나 공급됐냐? 이 가로 안에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자, 2015년에 2만 4천 가구, 2017년에 2만 7천 가구, 2016년에 2만 7천 가구, 2017년에 2만 5천 가구, 그리고 2018년에 3만 5천 가구가 공급이 됩니다. 자, 보면은 전체 한 3분의 1도 아파트 공급량이 안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서울에 주택되는 공급 상당수가 오피스텔이나 이제 다세대 다가구 같이 이제 빌라 형태의 주거 형태 공급이 많았어요. 자, 그랬기 때문에 충분히 주택이 공급이 되는 부분에도 아파트는 공급량이 제한돼 있어서 그 희소 가치가 부각이 됐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 왜 그럼 이런 다세대 원룸 같이 1인 2인 가구에 주택이 많이 공급되냐? 그건 당연히 이제 단독주택을 부시고 재건축하기 좋았던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사업용지 재건축을 할 때 뭐 마땅히 지을 게 상가로 다 빼기는 어려우니까 오피스텔로 공급했던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가 지금 서울 지역에 유입되는 게 1인 2인 가구가 이제 많이 유입됐고요. 경기도 지역으로 3인에서 4인 가구가 좀 빠져나가는 모습이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1인 2인 수요는 서울 지역에 꾸준히 있었던 부분이다. 자, 그럼 향후 5년간 서울 수도권 물량 중에서 보면은 이게 국토교통부 자료인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1년에 필요한 서울의 주택 수요량은 5만 5천 가구 정도 된다고 지금 통계로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5만 5천 가구 계속 필요한데 서울의 공급된 주택수는 7만 4천, 8만, 7만, 6,400, 7만, 이런 식으로 필요 대비 주택이 계속해서 많이 공급이 되더라. 자, 그래서 이번에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부동산 급등 대책이 나왔을 때 계속해서 강조를 해요. 주택이 절대 부족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강조를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솔직히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다세대나 다가구 같은 건 관심이 없어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쇼킹 부동산은 순수 아파트 투자만 이제 다루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럼 저희는 이제 아파트만 한번 살펴보자 이거죠. 서울시 아파트 준공 예정 물량. 자, 2015년부터 2017년까지 2만 한 중반 정도, 2만 4천에서 2만 7천 정도로 그렇게 많이 공급된 부분은 아니었다. 자, 그러면 서울의 아파트, 신축 아파트 누구나 다 가고 싶어 하는데 왜 이렇게 적게 공급이 됐을까요? 자, 이것들이 분양을 했던 2010년부터
2013년까지가 분양적으로 굉장히 이제 성적이 저조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자, 공공주도 분양이나 뭐 사업성이 확실한 지역 아니면은 공급이 힘들었던 부분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공급이 저조했다가 자, 2015년부터 서울 아파트 이제 그 청약 붐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부터 2015년, 2016년, 2017년에 분양했던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입주를 시작하더라.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요. 자, 2018년에 평소보다 훨씬 많은 주택이 공급이 됐거든요. 무려 평소보다 1만 가구나 많게 공급이 됐는데 왜 전세 가격이 안 떨어지고 매매 가격이 올랐을까요? 지금 매매 가격 급등해서 난리잖아요. 그렇게 보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면은 서울 지역은 35,000 가구 공급해도 주택이 부족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그게 다가 아닌 게 자, 여기서 9,510세대에 해당되는 헬리오시티가 입주 기간이 2018년 12월 31일부터예요. 아직까지도 좀 남았어요. 한 4개월 정도 남은 기간이 있기 때문에 헬리오시티 입주 기간은 2018년이 아니라 2019년으로 잡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헬리오시티를 2019년으로 미루고, 왜냐면 보세요. 2018년 12월 31일부터면요. 얘 입주 기간이 2019년이라고 보셔야 돼요. 자, 그렇게 되면은 서울시 아파트 준공 예정 물량 수정해서 보겠습니다. 2018년은 오히려 평소 대비보다 좀 비슷한 수준이에요. 25,935가구. 자, 2018년 이렇게 입주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 지역에 전세 가격이 올랐나요? 좀 안정세를 띄었어요. 2018년에 서울 전세 가격은 안정세를 띄었고요. 매매 가격은 너무 올라서 가격 피로감에 거래량이 이제 많이 감소했지만은 거래량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집주인들이 지금 호가를 최대한 올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자, 좀 가격 접근성이 좀 접근할 만한 6억부터 9억짜리 아파트 매수가 지금 좀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요. 오히려 고가 아파트는 좀 덜 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2018년에 25,935가구가 입주를 했는데 자, 정말로 문제는 언제냐? 2019년부터라는 거죠. 자, 드디어 입주 물량이 적은 서울시에 드디어 공급이 많아진다. 정말 공급이 많다고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나요? 여러분 경기도 보세요. 경기도 지역에서도요. 입주 물량이 적은 지역들, 뭐 과천이나 성남 지역 같은 경우는 집값이 많이 오르지 않습니까? 입주 물량이 적은 지역들은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은 집값이 안으로 계속 보합세예요. 그래서 지금 수도권에서도 서울시하고 경기도 인천 지역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2019년에 무려 48,596가구인데 이걸 퍼센트로 따져봤더니 2018년 대비 무려 87% 급등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왜냐,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자, 일반적으로 뭐 위례 신도시나 미사 신도시 한 3만에서 4만 가구씩 꽉꽉 들어갔어요. 자, 그거 다 채워졌는데 왜 서울 지역에 들어가는 입주 물량은 문제라고 보시나요? 자, 여기 들어가는 아파트들은 재건축이나 재개발이기 때문에 투자 수요로 아파트를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입주할 때 내가 들어가서 살려는 목적보다는 전세나 급매로 내놓을 확률이 더 많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시중에 공급 물량이 더 많아져요. 실수요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분명히 과부하가 걸릴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어요. 물론 바로 헬리오시티부터 과부하가 안 걸릴 수도 있어요. 헬리오시티는 잘 넘어가도 그 이후에 성북구나 은평구나 강남구, 강동구 지역에서 입주 물량 과부하가 걸릴 수도 있겠지만 평소 대비 입주 물량이 많다는 거, 그리고 현재 전세 가격이 안정된 수준이고, 그리고 매매 거래량이 많지 않은 상황, 그리고 경기도 지역 공급이 사상 최대인 상황에서 서울 지역의 입주 물량이 늘어난다는 건 다르게 보셔야 되는 거죠. 실질적인 공급이 늘어나더라. 자, 그럼 어느 지역이 입주 물량이 많아지나 한번 보겠습니다. 5개 지역. 첫 번째가 강동구 지역이에요. 헬리오시티 있는 송파구가 아니네요. 강동구 지역도 만만치가 않아요. 강동구 고덕동, 상일동 지역의 저층 아파트 재건축이 본격적으로 입주를 시작하는데 언제부터냐? 2019년 6월부터 1년 6개월 동안 굉장히 집중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서 18,096가구인데 자, 각 구별로 1년에 어느 정도 입주하는 것이 적정 수준일까요? 제가 볼 때 2,000가구예요. 자, 2,000가구 이상이면요, 그 지역의 전세가나 매매가가 변동이 됩니다. 자, 그 5배에 해당되는 강동구 지역
896가구입니다. 자, 두 번째 지역 볼게요. 송파구 9510세대 헬리오시티가 입주를 하는데, 자, 여기서 1500세대가량은 임대주택이에요. 지금 행복주택 뽑거든요. 전용 59제곱미터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언론에서 보도하기로는 한 1억 5천 선에 월세 5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제가 볼 때 뭐 충분한 수준이 이쪽 거주 여건에 비해서는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다. 자, 이건 저희가 행복주택 뽑는 과정은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려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1500세대 임대주택이 들어오게 되면요, 주변 전세 수요가 씨가 말라요. 주변의 전세 수요를 공급을 확 늘어나게 해버리기 때문에 주변의 전세난이 좀 더 심해지더라. 자, 이런 부분도 감안하셔야 되고요. 자, 성북구가 6642세대 뉴타운 입주가 시작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5위가 어디냐? 은평구예요. 3649세대인데 2019년에 일산에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해서 한 1억 5천 15,000 가구의 입주 물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고양시만요. 거기에 은평구, 고양시랑 붙어있는 은평구까지 좀 파급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 고양시나 은평구 노리시는 분들은 저희는 내년을 많이 권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남구가 3277가구로 5위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강동구, 송파구, 성북구 같은 경우는요, 이 지역에 뭐 전세 가격이 많이 급락을 하면서 주변 지역에 이제 전세 만기된 지역, 만기된 아파트에 이제 전세금 돌려주는 문제가 좀 이슈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이 돼봐야 돼요. 당장 올겨울 2018년 12월 31일부터 입주기간이 헬리오시티가 3개월밖에 안 돼요. 자, 그럼 그 사이에 전세를 구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9510세대, 자, 임대 빼고 8000세대 채우려면은 제가 볼 땐 적어도 한 8개월에서 9개월 정도는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마 소유주나 투자하신 분들이 아마 이거 입주 기간을 늘려달라고 요청을 할 겁니다. 만약에 무조건 3월 30일까지 채워야 된다, 그럼 전세 가격이 제가 볼 때는 3억대까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지금 6억 초반까지 떨어졌거든요. 8억 5천에서 입주 시작하면 더 떨어질 것이다. 자, 그러면 2019년에 입주가 많은 게 아니라 2020년까지 평소 대비 한 50% 정도 많은 숫자가 유지가 되는데, 그럼 2019년, 2020년은 어디가 많나요? 자, 영등포구 지금 집값 급등 지역 중 하나죠. 동작구 영등포구 6957세대, 두 번째가 강동구입니다. 자, 2019년에도 1위였는데 2020년에도 2위예요. 꾸준히 입주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가 은평구 4393세대. 자, 여기는 지금 2019년에 4위였는데 3위로 더 올라가요. 그러면서부터 은평구하고 고양시 쪽은 2019년, 2020년 좀 안 좋은 그림이 나올 수도 있다. 참 투자에 참고를 하시고요. 양천구가 3000세대가 입주를 하고요. 이것도 한 개 단지예요. 자, 강남구가 2395세대예요. 자, 강남구도 앞으로 꾸준히 공급이 됩니다. 자, 그럼 2019년에 제일 중요한 2019년 걸 보면은 강남 상구에, 자, 강동구, 송파구, 강남구 이 세 개 구의 입주 물량이 합쳐봤더니 무려 24,000세대예요. 자, 이 강남 지역에 전세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매매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수익 물량을 받을 수 그렇게 많이 있을까요? 생각보다 별로 없죠. 전세값 적어도 4억 정도를 평균 이상 할 텐데, 4억 전세 줄 만한 사람들이 이분 상당수 집을 다 마련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값 구하기 힘들 것이고, 여기 입주 물량 때문에 주변에 전세값 팍팍 떨어지면서 역전세는 일어날 가능성 충분히 있다. 자, 지금은 상관이 없어요. 지금 집값이 아무리 올려도 상관이 없다는 이유가 입주 물량이 적어서 그래요. 2018년에 입주 물량이 적더라. 실질적으로 2019년에 몰려있더라.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은 상품이고요. 상품은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 가격이 정해진다. 자, 지금 그동안 이제 공급이 많이 부족했다는 이슈 때문에 가격이 올랐고요. 거기에 호가 부풀리가 더 강해졌는데, 정말로 빈집이 많이 늘어나고 새로운 집이 많이 공급이 되면요, 그 호가 부풀리기도 어느 정도 한계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 아파트 입주 물량 헬리오시티 9510세대 입주하면서 주변 지역 폭락 안 할 수도 있어요. 한 10,000세대, 20,000세대, 내년에 48,000세대 중에서 한 2만 세대까지 버틸 수 있다가 한 겨울 되면 2020년 물량까지 합쳐서 그때 떨어질 수도 있고요. 아마 처음부터 약세를 띠다가 장기적으로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폭락이 3년 될지 5년 될지 모르겠지만은
자, 지금 급등했다고 아파트 못 산 거 아쉬워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얘는 주식이 아니에요. 그건 바로 내가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니라, 자, 정부에서 세금으로 깊게 관여하는 부동산이고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아주 중장기적으로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중장기적인 상품을 당장 몇 개월 만에 집값 오른 걸로 보고 아쉬워할 필요가 없다고 제가 말씀을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주식 상품이었다, 이번 급등 왜 예측 못하냐, 당연히 사과드리겠죠. 부동산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보셔야 돼요. 내 집만은 아주 장기적으로 보셔야 되고요. 지금 논리적으로만 보면은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가 없어요. 정부에서도 이미 많은 공급에서도 아이고 울며 겨자 먹기로 호가 부풀리는 그 다주택자 때문에 주택을 더 초과 공급하겠다 이미 발표한 상황이에요. 결국에는 알게 모르게 집을 내놨는데 살 사람이 없네, 전세를 내놨는데 들어올 사람이 없네, 이러면서 자연적으로 시장에 의해서 정해지게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이상으로 쇼킹 부동산 마치겠습니다. 추천과 구독, 공유가 여러분들의